저출산 예산 20조, 1년 출생아 25만, 가구당 연 8천만 원 줄 수 있는데 집은 다 해줄 수 있지. 해당 부서 다 자르고 집으로 바꿔주자. 와, 저렇게 예산이 컸어. 진짜 미쳤다. 아니 예산 20조를 쳤으면서 효과가 없는 거야. 아니 애기 나오면 돈 주면 되네 그냥. 혜정아, 오늘 뭐해? 나 오늘 배급 받는 날이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너 연봉 8천 할래? 그 말은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아름답냐 이게. 중국 소개팅이라고 해서 이제 쇼츠가 올라왔어요. 짜이나 TV라는 곳에 올라온 거고, 어떤 되게 후덕한 장군상 여자분께서 소개팅을 하시는데, 남자분은 여자가 내조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자분은 일단 나한테 차를 사줘야 된다. 7천만 원 이상의 차를, 한국 돈입니다. 그리고 예물도 5천만 원치는 사줘야 된다. 자기 가치는 그 정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좀 짜증이 나서 소개팅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거 더치페이 하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단 네가 내고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둘은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헬인 상태가 중국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이제 중국 편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현실이니까. 저도 그 중국 쪽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요즘에 잘 나가시는 분. 그분 거 이제 영상도 보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진짜 존나 헬입니다. 헬. 우리보다 훨씬 힘듭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사실 출산율이 해결되면은 반등의 여지도 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중국은 이제 반등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리막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뭐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미국이 몰락하고 중국이 세계 1황이 되고 뭐 이런 세계선이 아닌 이상 중국은 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삭제당한 무슨 영상이 있는데 20대 중후반 정도의 여성분이시고 인물도 깔끔하시고 방송 SNS 라이브를 켜고 막 울어요. 왜 우냐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인턴만 뭐 6개월을 하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인턴만 하고 있다. 근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근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도 월급이 한국 돈으로 35만 원이래. 월세가 20만 원, 30만 원 이러는데 거기 지금 중국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구열을 엄청 높였잖아요. 사실 한국을 좀 벤치마킹한 것 같긴 해요. 중국에서 아이 한 명 낳기 운동하면서 그 한 명한테 교육열을 엄청 올려서 중국이 실제로 공부를 엄청 잘해졌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진짜 많이 가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걔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나온 소위 먹물은 많은데 먹물이 취업할 자리는 없어. 월급은 개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몇 배는 심한 것 같아 진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약간 사상주입 같이 해서 한국은 고기도 못 먹는다. 뭐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더라? 막 무슨 반찬에다가 돼지고기 주면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한국을 낮잡는 막 그런 한국인은 이렇다 이런 소문 같은 걸 막 의도적으로 막 만들어내고 이랬어. 근데 요즘에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서 그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막는다고 해도 다 막아지겠습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리고 한국에 여행을 얼마나 많이 오는데 중국에서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걔들 전부 맨날 고기 먹던데. 야 걔들 우리가 좀 힘들게 먹는 맥도날드 이런 거 있잖아. 걔들은 먹을 거 없으면 거기 가던데. 그리고 걔들 다 집 좋은 데서 살아. 물론 크기는 우리보다 좀 작지만 집 다 세련됐고 인테리어 전부 다 잘 돼 있고 해. 집을 사는 건 어렵지만 월세 사는 건 우리보다 훨씬 쉽던데. 그리고 걔들 다 잘 꾸미고 다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우리가 알던 그런 가난한 한국 아니던데 다 알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중국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중국이 전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자 이런 마음 플러스 우리 주변 더 힘들어. 일본은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40년이고 한국은 고기도 못 먹고 북한 굶어 죽고 있고 동남아 봐봐 얼마나 힘든지 막 러시아는 추워서 얼어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행복한 거다라고 세뇌를 시켜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세뇌가 풀려. 뭐 어떡할 거냐고 이제. 근데 중국인들은 한국에 뭐 보러 와요? 보통 쇼핑하러 많이 오죠. 근데 우리도 취업이 지금 어렵다고 하죠.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하지만 뭐 이것도 뭐 국뽕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중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일본이 좀 낫나 싶어. 걔들은 매를 미리 맞았잖아. 걔들이 잃어버린 3, 40년 하면서
00년대까지도 괜찮은 척했지만 2010년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일본이 20년대도 지금 좀 쉽지 않고 00년대부터 많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매를 좀 미리 쳐맞아가지고 저도 이제 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비전이 좀 괜찮은 편이죠.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국도 지금 일본하고 자꾸 이제 뭐 자꾸 하려 그러고. 그래서 좀 미리 매를 쳐맞은 덕을 좀 보게 될 것 같아서 약간 부러운 상태입니다. 일본 여자들도 한국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 이제 야마토 나데시코를 봤던 00년대 중반 정도가 떠오르네요. 이제 그때 아무래도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뭐 버블이나 이렇게 호황기 같은 걸 지나서 일본 여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바람이 덜 빠졌던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00년대인데 00년대 일본 여자들이 부자 남자 찾고 외제차 타는 벤츠 타는 남자 찾고 일본은 그 연봉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인데 그 정도는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뭐 연봉 3천만 엔 버는 남자 막 찾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요조숙녀라는 제목 야마토 나데시코 일본식으로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헛바람 들게 살지 말고 진짜 사랑을 찾아라 막 이런 거. 그래서 00년대 그 당시에 뭐 리얼 러브, 뭐 사랑의 힘, 스타의 사랑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류의 드라마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는 좀 국민들을 조련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 같은 게 개되고 있는 와중에도 TV만 틀면은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만 나오잖아요. 금쪽이 보고 씨발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어. 이혼 숙녀 보고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어. 연예인들 나 혼자 산다 같은 걸 보고 누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겠어. 다 또 아기 안 낳고 싶은 프로그램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바람을 빼기 위해서인지 많은 드라마들에서 진정한 사랑, 사치 같은 게 나쁘다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본 드라마만 해도 10개도 넘을 거예요. 00년대에 본 거. 그래서 아마 00년대에 좀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20년대가 됐는데 지금 일본 여성들 중에 바람든 여자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을 찾고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이런 마음이 00년대 일본 여자보다 20년대 여자가 오히려 더 크죠. 그러니까 여성 인권 신장으로만 보면 오히려 퇴화를 했죠.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출산율이나 이런 게 좀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봐도 출산하고 싶긴 해. 너랑 같이 출산하고 싶은 여자가 없잖아. 씨.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일본이 뭐 진짜로 그렇게 일부러 메시지를 그렇게 넣었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반면에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때 보자 다 이런 거 같아. 응, 다 같이 죽자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다 같이 결혼하지 말고 애기 낳지 말자 그냥 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 한국은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려나 좀 국가적인 노력을 하면은 안 될 것도 없긴 해요. 누구 하나가 총대 메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온다 쳐.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출산율 심폐소생술을 1순위로 놓고 그냥 갖다 쳐 박는 거야. 지랄하든 말든 막 태클 건 있으면 다 모가지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강경한 사람이 나오고 탄핵될 여지도 없어 그 사람은. 그랬을 경우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몰아주고 아기 낳는 사람들한테 몰아주고 첫째 낳으면 혜택 50% 둘째 더블 셋째 따더블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린다 쳐.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냐? 안 나오겠죠. 그냥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노인네들 비위 맞춰주는 노인네들한테 표 많이 받으려고 비위 맞춰주는 그런 리더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출산율을 해결하려고 한다. 칸담에다가 세금을 500% 매겨버리는 거죠. 칸담이 원래 2,000원인데 세금이 500%야. 그래서 12,000원이야. 세금이 10,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뭐 그러면 무분별하게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이 불행해질 수 있잖아. 아기를 뭐 학대하거나 제대로 안 키우거나 버리거나 하면은 바로 씨발 무기징역 때려버려. 바로 무기징역. 바로 뭐 국외 추방. 뭐 어디 무인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죽여라 배틀로얄 넣어버리고 막. 그리고 웨딩 업체에서 반발이 심하겠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공무원 10만 명 잘라버린 것처럼 웨딩 업계에다가 웨딩비 상한제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이 연봉의 10%를 넘으면 안 돼. 여자 연봉의 10%를 넘으면 안 돼. 여자로 하자. 여자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 결혼 비용 300까지 쓸 수 있어. 스드메 합쳐서. 여자 연봉의 10%가 딱 맞아. 남자 연봉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결혼식 이쁘게 하려고 부자 찾아. 그리고 월세를 조금 더 부응시켜. 전세 안 돼. 결혼하면은
뭐 월세 20% DC 나라에서 해줘. 애기 하나 나오면 월세 30% DC 나라에서 해줘. 애기 2명 나오면 40% DC. 그래서 애기 2~3명 나오면은 월세를 반으로 사는 거야. 월세 100만 원짜리 50에 사는 거야. 뭐 무슨 뭐 무료로 35만 원 배급 이딴 걸 쳐하지 말고 애기 있는 집은 월세를 나라에서 몇 프로를 내주면 돼. 그리고 애기랑 함께 타면 교통비 무료. 물론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지하철비나 버스비가 딱 부족한 상태야. 옆에 애기가 보여? 손잡고 타버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잘 막아야겠죠. CCTV 많이 설치하고. 근데 애기랑 같이 있다 뭐 몇 세 이하 아이랑 함께 타면은 교통비 다 무료. 그 노인분들 자꾸 무료로 하지 말고 노인 무료는 에이지를 더 올려야 돼. 뭐 65세부터인가 무료잖아 교통비. 너무 낮아 이씨. 남자는 70, 여자는 한 75부터 무료로 하고 교통비. 그리고 뭐 사회 타가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좀 아이를 돌보는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많이 늘려야겠죠. 우리 동네 못 사는데 2자녀는 깔고 감. 3자녀 집도 있고 아들만 내신 집도 있음. 집은 있으니까 낳고 없는 집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낳는데 중간에서만 있니 없니 매여서 낳기 주저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다고 해요. 그냥 결혼 자체를 안 해서 문제지. 애 하나 있으면 맘카페 가능, 2 이상부터 SNS 가능. 이런 거 엄청 크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몇 세 이하는 SNS 금지 우리나라도 시행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미국에서도 몇 개 주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유해하다고.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한테 SNS 많이 유해해요. 이거를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애기 1명 있어야 맘카페 할 수 있게 하고 애기 2명 있어야 인스타 할 수 있게 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건 바꿔야겠다. 애기 하나 있어야 인스타, 2명 있어야 맘카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결혼해야 인스타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애기 낳으면 여시 가능 한번 하자. 이제 여시 같은 거는 외모 테스트를 해서 5점 이하는 여시 가능해야 돼요. 6점 이상 여시 불가능. 아 그럼 변하는 게 없으려나? 야 유머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에 좀 유해한 것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면 되거든요.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저는 캣맘을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캣맘한테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캣맘을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캣맘을 뭐 이렇게 요즘에 고양이들 밥 주러 다니고 막 이런 것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 중에서 갑자기 나 좀 착해지고 싶은데 나 좀 착한 일 해서 우월해지고 싶은데 싶으니까 다이소 가가지고 제일 싼 고양이 밥 산 다음에 뿌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캣맘들을 굉장히 약간 루저같이 매체에서 좀 다루잖아요. 한 2달만 하면 돼. 한 반은 없어질 겁니다. 너무 쉬워요. 최근에 뭐 여성 인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성 친화적인 뭐 커뮤니티 같은 걸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해도 괜찮은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저 인스티즈 하는데요. 뭐 저 여시 하는데요. 뭐 저 덕후 하는데요. 이렇게 됐잖아.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이미지를 일베처럼 만들어 버려야 돼. 저 일베 하는데요. 자랑스럽게 잘 못하잖아. 저 DC 하는데요. 자랑스럽게 못하잖아.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매체 같은 데서 한 2달 정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넣어가지고 뭐 옆자리 여자분이 뭐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길래 봤는데 여시를 하고 있어. 엄청 차은우 같은 남자가 이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거지. 이런 건 2달만 하면 반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야. 우리나라에선 먹힙니다 이거. SNS 같은 것도 SNS에다가 막 명품 같은 거 사고 놀러 가고 골프 치고 이런 거 막 사진 올리면서 현실은 개그지 시궁창 같이 사는 거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거 대박 한 번만 나도 그런 사람 반은 없어질 겁니다. 면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이영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러 저 면치기 좋아하거든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처먹잖아. 근데 그거 면치기 이정재 아저씨 때문에 그거 한 반 이상 없어졌잖아요. 이영자 님이 앞에서 일부러 더 맛있게 먹는 척 하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정재 님이 그걸 보고 이거 딱 한 번 나가니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면치기를 하는 내가 맛있게 복스럽게 먹는 나 이거였는데 면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구나. 알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면치기 안 한다고 맛없게 먹는다고 하는 거 진짜 싫었는데 나는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은 옆에 누가 방구를 끼면은 뭐 식방구 같은 걸 꼈다고 쳐봐 씩 하면은 야
너 이렇게 맛없게 껴. 다시 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트름 같은 걸 해도 너 왜 트름을 그렇게 작게 크게 다시 해? 꼭 그거지. 맛있네. 뭐 이런 건 거야? 뭐 안 좋은 거를 왜 크게 하래? 저출산 예산 20조. 1년 출생아 25만. 가구당 연 8천만 원 줄 수 있는데 집은 다 해줄 수 있지. 해당 부서 다 자르고 집으로 바꿔주자. 와, 저렇게 예산이 컸어. 진짜 미쳤다. 아니 예산 20조를 쳤으면서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거 좀 병신들 아니야 그러면? 나 저거 누가 하는지도 몰라. 근데 저 돈 쓰고 못하는 거면 그냥 병신 아니야 저거? 아니 애기 나오면 돈 주면 되네 그냥. 아니 얼마나 멋있어. 아니 그럼 뭐 썸남 썸녀 뭐 이런 거 있다고 쳐봐. 뭐 서로 약간 의식은 하는 뭐 그런 상태? 혜정아 오늘 뭐해? 나 오늘 배급 받는 날이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너 연봉 8천 할래? 그 말은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아름답냐 이게. 드라마 제목 내 여친은 고연봉자 뭐 이런 거. 내 여친은 고액 연봉자. 얼마나 멋있냐. 8천 다는 못 주더라도 5천은 가능하지 않냐? 비과세야. 근데 이때 갑자기 호호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호호. 여친이 언니랑 사는데 배달 테러 받아 극도로 불안. 잡더라도 빠르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T, 여친은 F입니다. 일단 뭐 경찰에 맡겨야죠. 어떤 배달 테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BJ신가? 일단 뭐 잠깐 같이 좀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언니랑 같이 사시니까 언니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자 하나가 그래도 계속 상주하고 이러면 나쁘지 않죠. 만약에 같이 사는 게 정 안 되면은 그냥 그 문 앞에다가 침낭 같은 거 하나 깔고 주무셔.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 남자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터윗 영포티가 뭐예요? It's me. 나야. 달달한 슈가 흑자. 미혼 남녀 연애율 이거 볼까? NBA 매니아의 지지미 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이성 교제 여부입니다. 미혼 남녀 남성 전체 이성 교제 상대 있음 약 26%, 이성 교제 상대 없음 74%.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4분의 1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도시가 25.8%, 거의 26%, 전체 통계랑 비슷하죠. 중소도시가 연애율이 더 떨어지고 농촌이 더 높아요. 농촌이 더 높아. 연애율이 도시보다. 연령으로 보겠습니다. 20대 초반 연애율 박살났습니다. 22%. 40대 연애율 여긴 뭐 박살날 수밖에 없고 연애 안 하죠. 이때 되면. 연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20대 중후반. 25세에서 34세가 그나마 연애를 좀 하네요. 그래도 30% 정도는 하네요. 이제 좀 남염 좀 해야 돼. 쿼터제 해야 돼. 교육 수준 보겠습니다. 고졸 이하 23%. 의외로 양호합니다. 대학 재학이 제일 적어. 나 이거 좀 놀랬어. 우리 어릴 때는 연애 참아라. 대학교 가면 연애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정작 대학생이 연애를 가장 안 합니다. 남자는. 그리고 대졸 이상 대학교 졸업하고 나야 연애율이 올라갑니다. 취업 여부 보겠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 30.6%. 상당히 높죠. 직장이 없는 사람이 18%.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면 연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자는. 직장이 있어야 돼. 결혼 의향 남자의 35.7%가 있다. 없거나 모르겠다가 11%. 왜 이렇게 낮아? 100%가 안 나와. 아, 여기구나. 결혼 의향이 있음이 이성 교제 상대가 있는 사람은 35.7%. 이게 뭐야? 이성 교제 상대가 없는데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이 64%라는 거지? 오케이. 이성 교제 상대가 있는데 결혼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11%. 이성 교제 상대 없고 결혼을 안 하거나 모르겠는 사람은 88%. 결혼 의향 있음이 그래도 꽤 되네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음이 생각보다 많은데 나 좀 놀랬는데 지금? 이렇게 높아? 아니 심지어 교제 상대가 없는 사람인데 64%가 결혼 의향이 있대. 되게 높다. 여자는 어떻게 되지? 여자가 많이 낮네. 여자는 교제 상대 없는 사람은 결혼 의향 있음이 48%예요. 여자가 낮구나. 남자는 64%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는 48%밖에 안 되네요. 이게 웃기네.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35%밖에 안 돼.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51%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의외로 교제하고 있는 커플 중에 결혼을 더 하고 싶은 쪽은 여잔 거예요. 반대로 남친이나 여친이 없는 경우에는 여자가 더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남자가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자가 결혼하기 싫어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네요. 그리고 여자 연애율 한번 봅시다. 여자는 중소도시가 더 높네. 이건 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차피 연애는 남녀가 하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피시피시 해가지고 막 레드 게이 이쪽은 통계 안 넣을 거 아니야. 이게 신기한 게 남자는 중소도시가 연애를 잘 못하고 농촌이 더 많이 했잖아. 근데 여자는 또 신기하게 중소도시가 연애를 더 많이 하고 농촌이 더 적게 하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뭐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남녀가. 그렇다는 거는 농촌남이랑 중소도시 여가 이성 교제를 많이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잖아. 중소도시에 사는 여자들이 농촌남이랑 연애할 리가 없는데. 서울이 여자 비율이 높다 그게 아니고 여기 대도시는 따로 있잖아. 대도시는 남자가 25.8%, 여자는 30.6%. 그러니까 네 말대로 대도시에는 여초니까 여자 연애율이 좀 떨어져. 그건 맞아. 그게 아니고 중소 말하는 거야, 중소. 중소도시 여자들 연애 제일 많이 함. 근데 남자는 농촌남이 제일 많이 함, 연애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야. 이거 중소도시 남자가 여러 명 만나는 거임. 표본수 그래도 1000명인데 남자 1100명, 여자 1300명. 많진 않다. 미국 같은 거 통계 보면은 기본적으로 막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해버리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갔는데 1000대면은 조금 아쉽긴 하네. 아 이거 말해야겠지? 통계인데 뭐 어떡해. 자, 남자를 볼게요. 20대 초반에 연애를 존나 못해요. 30대 중후반보다도 연애를 못하는 게 20대 초반의 남자들. 근데 여자는 20대 초반에 연애를 많이 합니다. 남자보다 10% 이상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30대 중후반에 연애를 그래도 꽤 하는데 반해 여자는 30대 중후반이 되면 연애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40대 초반에도 그래도 꾸역꾸역 연애를 하는 사람이 좀 있는 반면 여자는 40대 초반이 되면 연애를 굉장히 못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전성기는 25세부터 34세인 거고 여자의 전성기는 20세부터 34세인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남녀가 교제를 할 때는 동갑이나 연상연하 커플들 뭐 꽤 많아졌긴 해도 아직까지도 남자가 두세 살 정도 더 많은 게 기본이니까 뭐 20대 중반의 남자가 20대 초반의 여자를 만나고 20대 후반의 남자가 20대 중반의 여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아무래도 나이대는 남자 쪽이 조금 더 오래 연애를 할 수 있고 여자 쪽이 조금 더 젊을 때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남자는 고졸 이하면 연애가 더 어려웠어요. 대학 재학 중에 존나 어려웠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연애율이 확 올라가요. 반면에 여자는 고졸 이하 연애 잘해요. 남자는 고졸 이하면 연애가 힘든데 여자는 고졸 이하여도 연애를 잘해요. 그리고 취업 여부 보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했을 경우랑 취업을 안 했을 경우랑 2배까지는 아니어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취업을 한 경우에 연애를 훨씬 많이 하죠. 근데 여자 쪽 보면은 여자 쪽도 취업을 한 경우가 연애를 더 많이 하긴 하지만 남자에 비해서 훨씬 그 격차가 적죠. 남자는 30%대 18%인데 여자는 34%대 27%니까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대학교를 안 가도 직장이 없어도 연애를 할 수 있다. 남자는 대학을 안 가면 직장이 없으면 연애를 못 한다. 이게 남자가 불리한 점. 여자가 불리한 점은 여자는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많이 하지만 30대 중후반부터 확 꺾인다. 40대 연애 힘들다.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여자에 비해서 30대 중후반, 40대의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아까 많이 의아했던 거죠. 결혼 의향이 있음. 여친 있는 남자는 35%만 결혼하고 싶어해. 남친 있는 여자는 51%나 결혼하고 싶어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유전자, 우리도 동물이니까 뭐 수많은 수컷들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수컷들이 보통 노력을 하고 암컷들은 보통 선택을 하죠. 그 자연의 섭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런 통계만 봐도 나오는 게 숫자만 봐도 나오잖아요.
남자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하고 그러면 능력이 생기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거고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못 해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대학교 안 다녀도 남자보다 경쟁력이 더 있고 대신에 빠른 시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 애지간하면 34살 안에 쇼부를 봐야 하는 거죠.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인데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에 긁히면 여자들로부터 루저 취급을 당할 거고 여잔데 나이 많아도 상관없거든 나이 많아도 우리 골드미스거든 하는 거는 역시 좀 긁힌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네요. 요게 또 한방 언니 거를 좀 세벼 쓰자면 한방 언니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제가 좀 많이 세벼 쓰니까 좀 죄송해서 그래요. 여기 채널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구독하셔서 보셔도 재밌는 거 많고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잘생긴 남자 의사분이었어요. 그분은 집안이 진짜 평범하고 학부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오셨는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누나 저는 있는 집딸 만나고 싶어. 저는 오히려 그분의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긴 의사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박으셨대. 그래서 이 아닌 척하면서 은근슬쩍 원하면서 매칭 시켜주면 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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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이 결혼정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정도 원하니? 라고 하니까 그 의사분께서 제 병원 개원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박아버렸대. 그래서 오케이 누나가 해줄게 이래서 연상에 돈이 되게 많은 집안의 따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렸고 결혼까지 하셨고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병원 개원을 안 시켜줬대요. 의사를 은퇴해 버리셨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의사 은퇴해 버렸대. 그러니까 오빠 나 왜 만나? 오빠는 아니지. 누나인데 잘생긴 의사야. 너 나 왜 만나? 누나 예쁘고 솔직해지자 우리. 뭐 예쁘기도 하고 사실 뭐 여유 있는 부분에서 매력을 안 느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긴 해. 오케이. 너 내가 결정사에서 들었는데 개원해줄 여자 찾는다고 했다더라? 내가 너무 속물 같지? 아니? 난 묻고 싶어. 너 개원 왜 하고 싶은 거야? 왜 하고 싶냐? 너 막 의사에서 사람 살리는 거에 막 보람 느끼고 막 해외로 봉사 다니고 막 그런 건 거야? 아니면 그냥 돈 벌려고 의사 하는 거야? 돈이 좀 더 큰 거 같아. 의사에서 얼마 벌어? 대충 뭐 달에 한 2, 3천 벌어. 그러면 2, 3천보다 더 주면 일 안 하고 그냥 나랑 놀 거야? 의사 그만두자. 그냥 나랑 놀러 다니자. 시간 아깝다. 너 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언제 기다려? 시간 너무 아깝다. 의사 그만두자. 머심이 오열 아니야? 머심이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건 인정이죠. 여러분 놀랬죠? 병원 개원 안 시켜줬다니까 한여가 또 통수를 이러면서 놀랬지. 그게 아니야. 일을 왜 하냐는 거야 대체. 우리 아빠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일을 왜 해? 생각이 다르다고.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 좀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의사나 변호사면은 되게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의사를 조금 안쓰럽게 본대요. 고생해서 돈 버는 사람들. 특히 수술의면 아우 저 힘들게 돈 번다 약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앞으로도 겪을 일이 없는 세상이긴 한데 어쨌든 최상위권으로 가면은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